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3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4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병진월 병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을 봅니다.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병, 그 다음에 이 일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 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화는 불을 의미하고요. 기운으로 보게 되면 뜨거운 열기를 말합니다. 열기, 기운이 뭐 20도, 30도, 40도, 50도 정도가 아니라 수십도, 수백도, 수천도, 수만도 정도의 태양과 같은 엄청난 열기를 불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화의 계절은 여름이 되겠고 여름, 그 다음에 주관하는 색깔은 적색이 되죠. 빨간색이라는 뜻이 되겠고 주관하는 신은 주작입니다. 주작, 빨간 봉황이라고 하는 주작이 주관하는 신이 되겠고 방향은 남쪽이 되겠죠. 남방, 남쪽. 그래서 화가 왕한 계절이 바로 이 사오미 남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죠. 병화를 그래서 양중지존이라고 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가 양이 되고 음은 금수가 음이 되죠. 양을 대표하는 것은 목보다는 화가 양을 대표하게 되겠고 화 중에서도 병화가 양을 대표합니다. 자, 병화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하면 양은 항상 뭘 갖고 다닌다? 음을 갖고 다니죠. 그래서 음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죠.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게 되면 똑같은 불의 열기를 뜻하는 것은 같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됩니다. 음화. 그래서 음량의 차이가 있죠. 같은 화라 하더라도 같은 뜨거운 불이라고 하더라도 어떻다? 병화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고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이다. 음화라고 해서 차가운 불은 있을 수가 없겠죠. 똑같이 뜨겁습니다. 뭐 100도가 됐든 200도가 됐든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밝은 빛의 개념과 뜨거운 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되는 것인데 병화는 아무래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화인 음화보다는 더 밝겠죠. 예를 들어서 100도짜리 온도하고 200도짜리 온도가 있으면 200도짜리가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인 개념, 음량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1000도가 넘어야 무조건 양화다. 이런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개념으로 음량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병화를 갖다가 뭘로 비유를 하죠? 대체적으로 태양지화에 많이 비유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태양이 병화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 태양이 있는데 은하계 안에서도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성, 더 크고 더 밝고 더 뜨거운 행성하고 태양하고 비유를 하면 그 더 밝고 더 크고 더 뜨거운 행성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 태양은 정화가 되는 것이죠. 상대적인 개념 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뜨거운 열기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여기죠. 일간이 화일 때는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할 땐 빛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기타 간지에 있는 것은 물론 빛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열기로서 설명하는 것이 설명할 때 가장 이해하기가 쉽다. 일간은 빛으로 생각하시고요. 나머지 화는 열기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좋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도 음화가 되는 것인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 그래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표현을 하죠. 모닥불 같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촛불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것이 정화가 되겠죠. 정화는 달빛, 별빛이 아무리 밝아봤자 태양이 나타나는 순간 그 빛들은 다 없어지게 되죠. 그걸 탈광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화가 병화를 보게 되면 탈광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무조건 정화가 병화를 봐서 무조건 탈광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화가 일간이 약할 때 병화를 보면 도움을 받지만 정화 일간이 왕할 때는 병화를 보면 탈광된다.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일 때 빛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을수록 좋다. 일간 입장에서 내가 더욱더 밝아져야 내가 더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수보양 광이라고 하죠. 하지만 나는 밝아지는 것은 좋은데 내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빛도 강해지지만 열기도 뜨거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빛은 보강을 하되 열기는 조절시켜 줘야 돼요. 너무 뜨거우게 되면 나무가 마르고요, 강바닥이 마르고요, 사람도 뜨거워서 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화는 빛은 보강하되 열기는 후해줘야 된다. 조절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병화가 정화가 공통적으로 왕하다라고 봤을 때는 임수를 쓰게 돼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대해수와 같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강호수와 같다. 그래서 여름에 햇볕이 쨍쨍쨍쨍 내려질 때 굉장히 덥죠. 하지만 바닷가 가면은 그 바닷가 온도가 있기 때문에 뜨겁지 않습니다. 단 햇볕을 직접 오래 받게 되면 살이 좀 타긴 합니다. 그거는 빛에 의해서 이제 자외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타게 되죠. 그래서 여름에 바닷가 가면 빛은 더 강해지는데 어떻다? 온도는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는 병화를 보강하되 기온은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일간여왕할 때는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하고 뜨거운 열기는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공통적으로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일간이 왕할 수는 없죠. 신약한 경우에는 항상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죠. 인성이라고 합니다. 간목이 있어야지만 화를 생해줄 수 있다. 을목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풀과 같고 풀과 같기 때문에 화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은 조금 떨어지게 되겠고, 간목이라야지만 화를 능히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월주의 지지 월령이 되는 것이고, 월령 안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월지 월령이 중요한 겁니다. 계절의 개념 안에는 왕세라고 하는 것과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명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고, 이 왕세와 한열이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를 이루는 것이 좋은 사주고, 중화를 이루는 사주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임에 반해서 중화가 깨지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빈천한 사주, 빈한한 사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왕세는 일간을 비롯해 오행이 두루두루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열의 중화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 사막과 같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는 것이고, 남극 대륙처럼 너무 차가워도 안 되죠. 적정하게 우리나라처럼 순하추동 이렇게 공전할 수 있는 이런 적정한 온도가 가장 쾌적한 그러한 중화가 이룬 그러한 계절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진월은 절기의 개념도 가지고 있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과 곡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 청명이 되면서 묘월에서 진월로 이렇게 넘어오고, 진월은 환절기가 되는 겁니다. 봄에서 인묘진, 봄에서 사오미,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이고요. 기본적으로 인묘진 동방이라고 하죠. 동쪽에 속하면서 원래는 목이 왕한 모강절이지만 진월은 환절기이면서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목은 인월에 뭐가 되죠? 임관지가 되고 묘월에 제왕지가 돼서 왕하지만은 목은 진월에 포태법으로 쇠지가 돼요. 쇠지. 그래서 목은 약해지면서 토는 왕해지고 다시 진월에서 입화가 되면서 이때는 화가 왕한 계절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 진월은 변화무쌍하다고 했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고요. 진유 합금도 가능하죠. 그래서 금이 다시 왕해질 수도 있겠고, 인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또는 진월에 진술, 충미, 사고가 있게 되게 되면 꼭 진술, 충미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술술미, 진진술, 술술진, 술진 축 이런 식으로 해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토가 다시 많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용신을 취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진월은
토가 왕하지만 내적으로 오양이 진기한, 오양이 뭐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오양이 진기 5단계의 양이 진기되어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겉으로 병화가 약할 것 같지만은 술월의 병화보다는 진월의 병화가 더욱 내적으로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는 왕하게 되면 일간이 병할 땐 빛으로 보고 그 빛은 보강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은 뭐다? 그렇죠. 조구도 할 수 있지만 진월의 병화가 빛은 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뜨거울 정도로 염려되는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토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진월의 임수가 통근해서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화생토해서 일간 병화 토를 생할 수도 있지만 병화라든가 정화 토를 많이 보게 되면 보광이 아니라 회기무광이라고 해서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되겠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은 토극수하죠. 임수가 병화를 보강할 때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토국수하게 되면 임수가 탁수가 되거나,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무토가 임수를 파하게 되고, 무토는 병화를 회강하게 되죠. 그래서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병화가 진월에 태어나 임수를 쓸 때는 아울러서 간목을 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억제시켜 줌으로 인해서 토가 화의 빛을 가리는 회기무광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고요. 토가 수를 극해서 임수가 탁해지는 것을 막아줄 것이고요. 병화가 약해졌을 때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천간에 무토, 기토 등이 투출돼서 들어올 때 간목은 무토를 파하고 기토를 제할 수 있는 아주 용병으로서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신은 임수이지만 반드시 간목으로서 임수를 병화를 갖다 보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임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겠죠. 뜨거워졌을 때 주호하는 역할, 병화를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간목은 일간을 생하는 역할, 임수를 탁하게 하지 않는 역할은 토를 제하면서 세 가지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죠. 편인이지만 정인보다 훨씬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병화 입장에서 간목이 되죠. 인성의 도움을, 조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임수 관사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주가 이렇게 배합이 되게 되면은 물론 공부도 잘할 수 있겠고, 사람이 어질고 착한 온유독실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를 가지면 사람이 남녀 불분하고 절개가 있고 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카리스마를 얻게 되는 사주가 된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서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 병화 일간이 되겠고요.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반드시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관계는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화라고 하는 것이 토를 생하는 관계, 일간 병화가 월지 진토를 생하게 되는 관계죠. 이거는 아생자라고 하고요. 아생자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식상은 다시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 대 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식신이 되죠. 오늘 같은 경우가 양대양이 가죠. 양대양이 되죠. 양화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오늘은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 만약에 내일 음화인 정화가 양토인 진토를 보게 되면 내일 같은 경우는 상관격이 되는데, 오늘은 식신격이 된다. 식신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라도, 자, 진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무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을목은 보다 정인이 되죠. 정인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을목이 아니라 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개수가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죠. 병화 입장에서 개수는 정관이 되는 것이니 정관격이 된다라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개수가 추출되어 있으니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다? 이 개수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정관격이 된다. 만약에 다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 아니라 다시 식신격으로 사주 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투출하느냐가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을목, 개수, 무토가 다 투출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본기를 먼저 용신을 격을 잡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수,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당연히 무토죠. 근데 을목,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 당연히 개수죠. 개수가 중기가 더 셉니다. 을목,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 당연히 본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투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 본기가 투출하면 얘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중기가 투출됐으면 얘를 잡고, 그 다음에 을목이 투출됐으면 얘를 잡는데, 모두 투출됐으면 순서를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진월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러면 칠살격입니까? 아니죠. 개수가 투출되면 정관격이 되는데, 임수가 진에 통근했다고 해서 이건 칠살격으로 보진 않고요, 그냥 식신격에 칠살을 용신으로 쓸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이 칠살격이 되진 않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오늘 격국은 정관격이 되죠. 임수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개수는 임수하고 달라서 조후 뜨거운 것을 식혀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병화를 뭘 할 수는 없다? 보강할 힘은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주가 토토이기 때문에 건조하다가 아니라 습토 개수면, 이거는 물론 기온 자체가 막 영하로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사주 자체가 매우 습해지죠. 물기가 많아진다라고, 습기가 많아져서 습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봄에 지금 비가 계속 오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면 습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습해지면 영하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오히려 병이 된다. 임수가 있었으면 병화를 보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임수가 투출해도 습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목을 취용해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지에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물론 목이고, 병화 입장에서는 보다 제가 정인이지만은 화를 생할 때는 정인인 묘목보다는 편인인 임목, 정인인 을목보다는 편인인 간목이 화를 생하는 공력은 더욱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병존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날, 물론 이제 태계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국세가 계속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식으로 판단해서 병화 2개가 있으면 하늘에 태양이 2개가 있어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이론을 가지고 병존 병화 2개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습할 때 병화가 있으면 차라리 조우라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병화가 2개 있으니까 생각도 않고 그냥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화가 너무 세력을 잃었죠. 아무리 오양이 징기된 병화라 하더라도 토에 의해서 설계되고 수에 의해서 그걸 받고 나를 생겨주는 목이 승목이라 생도 잘 되지 않는다면, 이 병화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신약한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봤을 때, 생시에서는 물론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약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수가 필요하면 그는 이제 대운에서 이제 받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자수를 보게 되면 진을 끌어당겨서 자진합수가 되죠. 자진합수. 물론은 기본적으로 신자진 삼합을 말하는데, 뭐 신자가 없다 하더라도 준삼합이 되겠습니다. 수가 더 왕해지겠고요. 그 다음에 수가 왕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가 많아지면 개수는 병화 입장에서 보면 안개가 짙게 끼는 것과 같습니다. 무토가 투출해서 얘를 제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토왕절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습기를 제거해주는 역할은 나쁘지 않지만은, 병화의 빛을 회기 무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될 것 같고, 저 무토는 반드시 간목으로 제해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축시가 되면 무토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진진축 뭐가 되죠? 거의 뭐 화토 진상관격 같은 개념이 되겠고, 모양새는 어떻게 주어진다? 상관, 경관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 진토를 개수를 제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제 이거 가지고 정관을 어떻게 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병화 입장에서 임수를 썩 그렇게 좋은 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토로서 기의 정관을 날려버릴 만큼 그런 또 글자도 아니죠. 그래서 기축시 또한 일간병화를 회강하게 되고 상관 경관하는 글자가 되는 것이니 썩 좋게 보지는 못하겠고요. 더욱 안 좋은 생시 무술시가 되게 되면 진술충하면 토가 약해질까요? 토가 더 왕해질까요? 토가 더 왕해집니다. 토충은 어떤 충? 붕충이라고 하죠. 같은 것끼리 충하면 더욱 왕해져. 좌우충, 묘유충, 인신충, 사유충은 충하게 되면 어느 하나가 약해지거나 둘 다 약해지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 충미충, 진술충 같은 경우는 같은 토끼리 충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강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화는 더욱 회강이 될 것이고, 토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병화의 기운은 더욱 약해질 것이고, 수는 완전히 깨박살이 날 것입니다. 이거는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목이 들어와서 이 토를 제할 수 있을까요? 토다 목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토가 많아지는 것. 사주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물론 그냥 토로 종해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종격도 아닌 것이 토가 많게 되면, 토는 화는 회강하죠. 금은 매금시켜버리죠. 수는 매몰시켜버리죠. 목은 부러뜨려버리죠. 아주 난리가 아닌 것이 토가 많은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인을 얻게 되면 병화가 통근할 수 있습니다. 경금이 수를 생할 수도 있죠. 임수였으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나, 그래도 이렇게 묘인에 이렇게 뿌리를 두죠. 물론 임묘진 방합이 돼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이 너무 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진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인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이 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수도 있고 하니 뭐 화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목화운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금수운보다는. 그 다음에 신묘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되면 진진진, 그죠? 용이 3마리가 있습니다. 아주 뭐 어떤 분들 용 3마리 아주 좋아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썩 좋은 건 아니고, 토가 많으면 물론 무토기토가 투출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병화를 회강할 우려가 매우 높죠.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술 하나만 오더라도 진술 빵 때리면 병화 빛을 가리고 임수, 탁수, 개수, 매물 이렇게 돼버리죠. 토가 이렇게 많은 것도 썩 좋게 보기는 어렵고 있고요. 개사시는 일단은 임수는 아니지만 사화를 얻은 것도 나쁘지 않고,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병화가 오에 뿌리를 두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병화가 생왕해집니다. 그 다음에 묘에 뿌리를 둔, 진에 뿌리를 둔 간목이 천간에 투출해서 화를 생하고 토를 억제해주면 일간 병화가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운은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서 관성이라든가 재성이 살아나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천간에 3개가 있습니다. 물론 병존도 안 좋은데 병존하게 되면 더 안 좋게 보시겠지만, 이거는 병화 천간에 3개 있다고 해서 일간이 왕하다고 보진 않아요. 진진에 설기되고요. 신진 반합 숙에서 하게 되면 한습한 사주가 돼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좋을 것이다. 이게 만약에 이제 병화 3개가 있어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이거 100% 이제 웬만한 사람들 금수운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거는 병화 3개가 있다고 해서 일간이 왕한 거 아니 금수운 가면 오히려 좋지 못하다. 정유시 마찬가지 될 것이고요. 해서 결론. 오늘은 어느 생기가 제일 좋다? 제가 봤을 때는 갑오시입니다. 갑오시에 태어나는 것이 가장 남녀 불문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자로 태어났을 때 이 정사 무호 기미 때는 좀 수기가 부족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금수는 괜찮고요. 뭐 남자로 태어나도 을묘, 갑인, 뭐 일간이 왕해진 건 상관이 없고 금수 대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특히나 태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국만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대운의 흐름을 잘 봐야 올바른 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